72쪽에 생물 다양성과 진화. 뭐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나오긴 하는 건데요.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수십억 년의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환경이 계속 변화되었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들이 이제 살아남으면서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화석 같은 거를 이제 봐도 알고요. 자, 5억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대멸종이 일어날 때 기존에 번성하였던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일부 생물종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 왔다라는 거고요. 자, 중생대말 대멸종 때 공룡을 포함한 많은 생물이 한꺼번에 사라졌는데, 그렇다라고 이제 지구가 망한 게 아니라 일부 생물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형태로 진화되었다. 은행나무는 이제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 비롯해서 다양한 생물을 살고 있다. 뭐 은행나무, 판나무 이런 거 살고 있는데, 이런 진화론이 처음에 이제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틀린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많이 쓰면, 이렇게 자꾸 사용을 하면 그 부분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퇴화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잖아. 이걸 많이 쓰면은 그 부분이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퇴화된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게 내가 이제 뭐 운동을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뭐 팔이 되게 발달됐어. 뭐 팔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나의 그 유전자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라고 하는데,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야. 획득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틀렸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다라는 거. 여기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져 용불용설은 오늘날 인정받지 못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에 1800년대에는 뭐 유전자가 있다, 뭐 DNA가 있다, 뭐 이런 거는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다윈의 이제 자연 선택설은 1859년에 종의 기원에 이제 적어놨는데, 원래 길이는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같은 종이어도 여러 가지 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이. 그러니까 형질이 다른 걸 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근데 좀 높이 있는 나무들의 잎을 좋아한 거야. 그래서 높이 있는 나무들을 자꾸 따 먹으면은 얘는 살아남아. 얘는 죽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살아남아 가지고 자손을 남겼어. 그러면은 얘 자손은 대부분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키가 크니까 얘 자손도 웬만하면 키가 커요. 물론 작은 애도 태어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은 애가 자기 유전자를 자꾸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 큰 애들이 이렇게 살아남았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해 가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연 선택설은 이 지지를 받습니다. 이 사람도 물론 유전자가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잘 몰랐었지만 이 사람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뒤에 더 상세하게 나올 텐데, 하여튼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고,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자손을 남기면 그 유전자가 이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 현재는 이 자연선택설이랑 돌연변이설, 격리설 이런 거 합쳐가지고 종합하여 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격리설은 뭐냐? 어떤 격리가 일어났을 때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격리가 일어난 상황에서 서로 따로따로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게 이제 격리설입니다. 격리설. 돌연변이는 잘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것도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도 진화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달맞이꽃이라고 있는데 달맞이꽃 원래 달맞이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조그매. 근데 어느 날 왕달맞이꽃이라는 게 이게 그 돌연변이가 태어났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건. 얘인가 얘? 하여튼 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애는 돌연변인데 그게 새로운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설도 그 진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뒷페이지에 나오고요. 자, 다윈의 진화론. 자, 다윈의 진화론은 이제 처음 출발이 뭐냐면 과잉 생산을 한다라는 건데,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이 뭐냐면은 생물 개체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있으면은 뭔가 경쟁을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괜찮은데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 근데 그 자손들이 변이를 가지고 있어. 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서로 생김새가 다른 거죠.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뭐 팔다리 길이가 다르다던가 어떤 특징들이 다른 거예요. 개체들마다 조금씩 변이가 있어. 근데 이 변이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과잉 생산이 됐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해야 되거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애들은 자꾸 자손을 남기거든.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잘 살아남아. 그런 거를 자연 선택되었다. 자연 선택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존에 살아남는 개체는 자신의 변이를 물려받는 자손을 남겨. 그럼 자손이 얘랑 그래도 비슷한 거야. 완전 똑같진 않아도. 그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은 새로운 종이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자연 선택설입니다. 다시 이 사람이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데 가서 관찰을 합니다. 다윈이. 이 갈라파고스 군도는 여러 개의 섬이 같이 모여 있는 데예요. 그래서 되게 남아메리카 쪽인데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 여기가 꽤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 에콰도르령인가 보네요. 에콰도르에 있는 그런 섬인가 보네요. 아무튼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섬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동네 사는 메새가 있어요. 근데 그 메새는 뭐 날개가 커가지고 막 뭐야 얘 왜 이러고 있어? 날개가 커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애가 아니야. 그냥 그 동네 사는 참새야. 참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자기 동네만 살아.
그래서 요 동네 사는 애, 요 동네 사는 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맷새가 핀치새가 부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요 섬에 사는 애는 이제 주로 먹잇감이 선인장이 있는 거예요. 선인장 가시에 잘 안 찔리고 이제 먹으려면은 약간 부리가 그래도 뾰족해야겠지, 그쵸? 그러니까 부리가 몽톡한 애도 있고 뾰족한 애도 있는데 뾰족한 애가 살아남는 거야. 자꾸 먹이를 잘 먹으니까. 그럼 얘는 자손들이 자꾸 퍼지다 보니까 요 섬에는 부리가 뾰족한 애들이 번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요 섬에는 좀 딱딱한 그 씨앗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을 쪼아 먹으려면은 이게 되게 튼튼해야 돼, 부리가. 그래서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여기서 번성을 했다. 그런 거를 이제 알아봅니다. 이제 이 다윈이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식지에 따라서 그 부리 모양이 다르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요, 이 사람이 직접. 예. 책에 이렇게 실어져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갈라파고스 군도에 거북이가 있는데, 어떤 거북이는 되게 목이 길어요. 원래 거북이는 목이 짧잖아. 그 동네 사는, 거기는 이제 또 선인장이 높게 있거나 이래. 그래서 어떤 동네 사는 애들은 거북이 목이 길고, 어떤 동네 사는 애들은 거북이 목이 짧고 이래. 이런 애 목이 길죠? 제법 길잖아, 이런 애는. 덕인 애들도 있던데.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 그 변이가 있는데 그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는다. 요런 게 자연 선택설입니다. 근데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은, 근데 왜 변이가 왜 다르냐, 왜 변이가 다른지 원인 이런 거는 몰라요. 지금이야 뭐 유전자가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근데 변이가 자손에게 전달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건 잘 몰라요. 지금이야 이제 유전자를 물려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발현이 돼서 변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런 거는 잘 몰랐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게 1850년대 책인데, 1850년대 때 한참 그 식민지 건설을 하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막 번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나쁜 짓이거든요. 가가지고 막 수탈하고 노예 부려먹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이론이,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게 자연의 원리다, 이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쟤네 민족보다 더 우월하면 쟤네를 우리가 지배해도 괜찮다, 그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일단 생명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사회 진화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적자 생존, 적합한 사람이 생존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 진화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월하니까 가서 정복해도 돼, 뭐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도 발달하는데, 자본주의라는 게 계속 다 경쟁하는 거거든요. 경쟁 사회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자본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건데, 지금 이제 다윈 때문에 이렇게 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막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진화 심리학 뭐 이런 것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연 선택설에 따른 진화 과정, 과잉 생산이 되고 개체마다 변이가 있다,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다. 근데 그런 성질이 생존 경쟁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애들이 자연 선택을 받아서 그 애들이 자꾸 자손을 남기다 보면 종의 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의
여러 가지 유전학, 진화론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요. 사회 진화론, 사회가 어떻게 발달되어 가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식민 정책과 민족 우월 사상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요. 자본주의 발달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발달한다. 진화 심리학, 인간과 동물의 심리를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잡아먹히고 뭐 강한 사람이 먹는다 뭐 이런 거죠. 약육강식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변이와 자연선택,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변이라는 거는 이 개체들마다 유전자가 달라. 유전자가 다르면 발현되는 어떤 단백질의 종류, 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형질의 차이가 생기죠. 형질 차이가 변인데 변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 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유전자 때문에 그렇고요. 유전자가 달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유성 생식을 하잖아요. 성이 있는 생식을 하는데, 뭐 뒤에서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내 유전자를 전부 다 물려주는 게 아니야. 뭐 내 아들한테 내 유전자 중에 반만 물려줘요, 반만. 그 다음에 엄마도 반을 물려줘요. 그래서 반반 섞이는 게 유성생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계속 다른 어떤 그 형질을 가진 애가 태어나는 거죠.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은 형질이 같은 애가 태어나지 않지. 뭐 쌍둥이 빼고는, 그쵸? 쌍둥이는 뭐 형질이 같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을 때 살아남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 멸종되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는 애가 다시 살아남으면 되니까 생존에 유리한 거죠. 유성생식을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질의 자손을 남기는 것이 종족 보존에 있어서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가 태어날 수 있어, 어쩌다가. 근데 뭐 그게 물론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죠. 유리한 쪽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그런 애가 이제 계속 살아남아 가지고 종의 분할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그 변이가 존재하는 게 좋은 거죠. 자, 근데 세균 입장에서 세균들이 있는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항생제를 써, 그래서 얘를 죽였어. 시간이 지나, 그럼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점점 계속 살아남아. 왜냐면 얘네가 자연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항생제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런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좀 더 강력한 항생제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할 수도 있다.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그런 박테리아가 세균이죠. 태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현상을 공업암화라고 하는데, 자, 이 나방이, 여기도 나방이 있는 건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잘 봐봐. 여기 나방이 있죠, 여기, 그쵸?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 나방이 사는 숲에 원래 이게 지유류가 뭐냐, 이끼 같은 거, 이끼. 이런 게 나무에 붙어 있었어. 근데 지유류가 흰색이어가지고 어두운 색 나방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자꾸 잡아먹히는 거야, 어두운 색 나방이. 평상시에는 원래는 그랬어. 원래는 지유류가 있고 검은색 나방이 눈에 띄니까 자꾸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당시에는 이제 흰색 나방이 좀 더 생존에 유리했죠. 근데 공업화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이제 요게 영국의 맨체스터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요 영국의 요쪽 지역이 공업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유류가 죽어요. 그러면은 그 까매져. 그럼 까만색 나방은 잘 눈에 안 띄니까 살아남는 거야. 요쪽은 까만색 나방이 많이 살아남고 여기는 이제 아직 덜 오염된 거죠. 공업화가 덜 된 거죠. 여기는 흰색 나방이 많아. 요런 게 자연 선택 과정에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요즘은 다시 또 지유류가 살아남으니까 그러면 이제 검은색 나방이 더 많이 잡아먹힙니다.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 남모양 적혈구증을 앓고 있으면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빈혈이 있는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있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제 병에 잘 안 걸려. 그래서 원래는 나쁜 건데 말라리아가 이렇게 번성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이렇게 번창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더 분포가 많아요. 왜냐면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살아남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환자들도 요 사람들도 자연 선택을 받아서 더 많이 살아남는다. 말라리아에 대한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현대에서의 진화론. 자, 요거는 이제 격리설 설명하는 거. 격리설. 원래 이게 홍수가 나서 이제 이렇게 물길이 터진 거지. 여기랑 여기 환경이 다르면은 진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원래 물을 잘 못 건너나 봐. 물을 막 건너고 이런 거 싫어하나 봐요. 토끼들도 그러던데. 아무튼 격리가 된 이후에 이쪽에서 환경과 이쪽에서 환경이 서로 다르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뭐 호주 이런 데는 이 대륙하고 다른 대륙은 다 연결돼 있잖아. 어떻게든 뭐 어떻게 조금씩은. 근데 이제 호주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캥거루도 살고 이상한 오리 너구리 뭐 이런 것도 살고 막 이러죠. 거기에 맞게 이제 진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끝이네요. 자,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진화에 대해서 설명한 거. 진화는 생물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다. 요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맞죠? 지질 시대 동안 번성하다가 사라진 생물이나 현재 번성한 생물도 모두 진화의 결과이다. 맞네. 자, 그 다음에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따라 기린의 진화 과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목이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도 있는 겁니다. 자, 기린의 목이 짧은 변이는 생존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여러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이 반복되어 목이 긴 기린 종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뭐 맞다라고 맞고요. 기린은 높은 가지 잎을 먹기 위해 목을 계속해서 길게 뻗어서 이렇게 됐다라가 아니야. 이거는 용불용설인데,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 목이 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자꾸 살아남아 가지고 자손을 남기니까 목이 긴 애들이 대부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 진화 과정을 나열하여라. 일단은 앞에서 이제 과잉 생산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변이가 있어, 달라. 근데 그 변이를 가지고 이제 생존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 살아남는 건 이제 자연 선택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종이 분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나타라가 순이고, 그 다음에 핀치의 부리 모양이 이와 같이 진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먹이입니다. 먹이가 다르잖아요. 이제 먹이의 종류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건 이제 자연 선택설이기 때문에 진화 원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할게 그냥. 먹이에 적합한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되었다. 자연 선택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 생물종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니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인간과 동물의 심리를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진화 심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게 있대. 이렇게 됐고요.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개체 간에 이게 유전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그 어떤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형질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유전자, 단백질 쓰면 되고. 7번 변이의 원인으로 옳은 거. 돌연변이도 변이의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무작위적 수정.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진화의 원인이 되고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배열과 분리. 요게 이제 생식세포라고 해야 돼. 생식세포 분열에서의 염색체 배열과 분리가 이게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체세포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상관없고요. 생식세포에서의 염색체 배열과 분리가 영향을 주죠. 기억 니은 8번. 자, 유전적 변이에 대한 설명.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 유전자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형질 차이가 유전적 변이가 맞아. 이게 설명을 안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나온 적 있습니다. 유전적 변이. 1권이었나? 1권에서 나온 적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나올 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군요. 생물 다양성을 이제 이야기할 때 같은 종인데 개체 변이가 있는 게 유전적 변이라고 하고요. 같은 종이어도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고 DNA의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겨서 발생하는 변이로 항상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건 아니지. 뭐 이런 건 이제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그런 건데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살아남을 수도 있어. 개체군에 존재하는 변이가 다양할수록 환경이 변했을 때 집단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애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기억 디귿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내용 설명할 때 그림이랑은 약간 다른데, 자, 여기에서는 원래 지금 항생제 내성세균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는 요 문제에서는 처음엔 없었습니다. 자, 여기 항생제 내성세균이 없죠. 지금은
근데 얘가 요렇게 되려면 요거는 돌연변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돌연변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 선택을 여러 번 받는 거야. 자꾸 살아남는 거야. 여기에는 아예 없는데 생겨났잖아, 갑자기. 이런 건 돌연변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 세균만 살아남으니까 걔가 자손을 자꾸 만들면은 나중에는 전부 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들만 있죠. 그러면 이제 항생제 써도 소용이 없어요. 저런 경우에는 새로운 항생제가 필요하죠. 자, 검은색이 많이 잡아먹히다가 나중에 흰색이 많이 잡아먹히는데 환경이 달라진 거지. 지유류가 사라지면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될 수 있다. 맞죠? 눈에 잘 안 띄니까. 지유류가 있는 환경에서 흰색 날개가 생존에 유리하다. 맞네. 지유류가 사라지면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흰색 나방이 검은색 나방으로 변한다.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요. 11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설명이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원래 심한 빈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래는 불리한데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이가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자연 선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자, 이제 보시죠. 숙제로 프린트 좀 내줄게요.